자,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늘려서 사실상 국정감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현주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잠시 뒤에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준원 기자, 일단 오늘 정상회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정상회담의 의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 이곳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방안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인데요.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정착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다음 방한 시 정상회담을 지방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이외의 도시를 찾는 건 2004년 방한한 고이즈미 총리 이후 21년 만입니다.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회담에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오르내릴까요? 네, 도쿄에서 열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구 문제와 지방 활성화 등 공통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를 만드는 문제 등 실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퇴임할 예정이지만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적극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후에도 일본 정계 중진 의원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 진단을 받아 건강상 이유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참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대통령실 담당하는 방준원 기자 통해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내용과 의의를 전해드렸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쿄 회담 뒤에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고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일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양국 다 이제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양국 간의 교류가 있은지 국교 정상화를 한 지 60주년을 맞이해서 좀 유의미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답방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양국 간의 관계가 그만큼 우호적이고 두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기자분께서 전해주셨지만 의제가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만나자라고 한 우리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화답하게 됐다라는 것은 네네. 양국 간에 지금 둘 다 갖고 있는 문제이자 화두인 이 인구 소멸 문제 그리고 지방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문 성격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발 관세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관건은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은 굉장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대한 좀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곧 자민당 선거가 일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얼만큼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렵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통해서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이 성사된 부분
부분. 그렇다면 뭐 양쪽 다 이시바 총리 퇴임을 앞두고 뭔가 좀 얻을 것이 막판에 있다고 판단한 건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에 이미 사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사퇴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던 것이고 내달 4일에 임시국회가 개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할 마지막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뭐 앞서서 의미를 짚어주셨다시피 셔틀 외교의 복원이 정착됐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또 이시바 총리로서는 사실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정치계에서 무거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비주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온건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40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 사실상 일본 자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당이라고 불리우는 게 상당히 거대한 정당으로서 그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파가 하나의 마치 정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정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후에 총리가 유력시되는 두 명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그리고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지금 현재 농림수산상이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최한 그 만찬에도 네. 참여를 했었죠. 같은 논리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어떤 그 한일 외교의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리 그 사퇴 일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김혜경 여사는 오전에 브리핑이 한 차례 있었죠. 그 어지럼증 때문에 참석을 좀 못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영부인과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뭐 이 부분은 좀 차질이 없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네.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데요. 이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었고 진단을 해보니 이석증이다. 그러니까 이석증이라는 게 저도 사실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러세요? 네.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지럽기도 하고 뭐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거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외교 일정을 수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부차적인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으니 네. 선제적으로 이 영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